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 판매자분들, 공공연히 다 알고 있던 사실일 거예요.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된다. 왜냐? 이게 훨씬 잘 팔린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 스마트 스토어가 시스템이 좋아서, 네, 좋아요. 좋은 거 맞고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좀 좋으면 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공공연히 다 아는, 그 네이버에서 노출되려면 스마트 스토어에 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라고 우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알고리즘 조작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이 노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네이버나 사실 요즘 카카오도 그렇고 어디 뒤에 숨냐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하게 노출을 한 겁니다 라고 뒤에 숨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일까요? 노출 알고리즘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 랭킹 순이라는 걸로 적합도 지수,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지수들을 점수화하여 정렬. 단, 광고 상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상단 정렬.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은 광고 상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근데 어떤 거? 적합도 지수,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 연관도. 그러니까 뭐냐면 해당 검색어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 카테고리에서 이것을 살 확률, 이거 그냥 확률이에요. 이거 꼭 AI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가 매트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요가 매트라고 써 있는데 요가 매트를 파는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걸 파는 그런, 가끔 그런 낚시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걸러내겠다 뭐 이런 거고. 인기도 지수, 사실 인기도 지수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네이버 쇼핑을 통한 상품 클릭수, 그래서 이게 클릭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판매 실적, 판매가 많이 되느냐, 구매평 숫자가 많이 쌓이느냐, 찜수, 찜을 많이 했느냐, 최신수,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최신성 문제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비교적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나중에 생긴 몰인데 이 최신성을 우대하는 순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나중에 상품을 업로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베이 G마켓은 언제부터 있었다? 99년, 2000년부터 있었고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뭐 15년, 16년 이때 생긴 거잖아요. 신상품이 유리하다. 물론 신상품을 유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고인물들만 장사하냐? 이런 이슈가 생기긴 해요. 그리고 찜수, 구매평수, 판매 실적. 사실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이버가 자사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유리하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의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뽑아냈다. 바꿔 말하면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부분이 잘 되도록 가이던스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지식 쇼핑 랭크가 잘 되도록 세팅을 한 거죠. 간단하게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까지 심플하게 하면 티가 나잖아. 티가 나가지고 한 방에 때려 맞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방패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방패가 있냐면 우리는 어뷰징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짠 겁니다. 우리는 이게 봇인지 인간인지 적합하게 검색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어뷰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비밀입니다 라고 하는 철통 같은 방패가 있는 거죠. 뭐로 해도 이건 검색 엔진이 원래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종의 보안인 거죠. 우리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검색 사업자일 때는 말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자사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알고리즘 알아. 그렇지만 니들은 알려줄 수 없어. 그리고 이 내부 팀은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노출이 잘 되도록 설계한 거죠.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창과 방패를 우리끼리는 잘 소통하는 부분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건데, 제가 왜 네이버를 오늘 까냐면 네이버 좀 궁색해요. 네이버는 지금껏 검색 서비스를 통한 쇼핑 상품 노출 방식과 관련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노출이 됐다. AI가 하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결국 자기네가 자기 거를 뚫기 위한 것들을 열심히 연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한 3개만 검색을 해볼게요. 요가 매트, 요즘 새로 나온 카메라 고프로 히어로 블랙, 그 다음에 요즘 세일 뭐 많이 하나 보니까 일리 커피 캡슐이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상품 판매 지수가 높더라고요. 이 3개를 보면 요가 매트 먼저 보고 갈게요. 광고 빼고 여기 뭐 멜킨 요가 매트 보면 1위, 2위가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블랙 보면 1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위는 이제 액션몰 11번 가고요. 3위 스마트 스토어, 4위 스마트 스토어. 1, 3, 4위가 다 스마트 스토어예요. 1, 2 캡슐을 보고 갈게요. 1번 1, 2가, 2번 도이치몰, 3번 일리아, 전부 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 개 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사업자를 분리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요가 매트, 고프로 히어 블랙, 1, 2캡슐 다 한 2위나 3위 사업자 하나씩 빼고는 그냥 다 스마트 스토어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한테 명분이 있어요. 어떤 명분 뒤에 네이버가 숨어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원래 낮은 수수료를 기반을 하고요. 직접 접속을 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이 같은 외국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가 왜 이베이 같은 외국 대기업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네이버가 명분이라고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에 탑재할 때 이미 반덤핑 이슈를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덤핑이라고 봐요. 네이버는 일을 엄청나게 잘해서 비용도 엄청 아껴 쓰고 우리 국민들의 편이어서 수수료를 반으로 깎아줘도 수익이 나는 걸까요? 11번가는 적자와 흑자를 넘나들고 20년간 운영한 이베이 지마켓은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네이버는 광고도 필요 없고 직원도 없어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스토어팜이 생기던 시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네이버는 어떤 위기였냐면, 이제 모바일로 세상이 막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시기에 네이버는 어떻게 모바일 DNA를 장착할 것이냐, 막 이렇게 큰 화두였고 네이버 최대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했고, 지식 쇼핑으로 가격 비교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하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이 압축을 네이버가 달성한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앞단과 뒷단이 하나씩 남아있잖아요. 네이버는 아마존 FBA 같은 물류, 풀필먼트 사업이나 앞단은 네이버 PL 브랜드 사업,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나죠. 우리는 네이버 상품을 네이버에서 네이버 결제로 사고 네이버 풀필먼트 센터에서 배송받아요. 요즘이야 네이버가 웹툰이나 뭐 이런 IP를 미국이나 일본에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방안을 찾았다고 하지만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쉽게, 손쉽게 툭툭툭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검색의 과점자로서 쇼핑의 과점자까지 왔다. 저만 해도 오늘 세상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네이버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제가 네이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새로운 도전과 다양성이 공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쓰지만 제가 보는 모든 창이 초록창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메신저가 노란색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화가 되려는 거를 막는 반덤핑 이슈와 규제가 있었고, 우리 게이츠 형이 현업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서비스와 클라우드를 잘하는 회사로 딱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구글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메일을 하면서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다 먹지 말자라는 의미랑 비슷하고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다 뽑아먹지 말자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플랫폼 사업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왜 숙명이냐면 구글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걸 펼쳐나가면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제국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플랫폼 사업을 하지만 해외로 확장하는 게 여의치가 않죠.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드는 걸 바탕으로 이제 걸레 쥐어짜기, 마른 수건 쥐어짜기,
쭉쭉쭉 빨아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큰형, 네이버 큰형, 형이 그러면 좀 모양이 안 살잖아. 그렇지만 우리 네이버 큰형은 언제나 알뜰하니까 공정위가 한 내용에 대해서 난 인정 못하겠다 라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씁쓸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다양성과 새로운 도전이 공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씁쓸한 네이버 사태를 보면서 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제일 싸요 라고 옹호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다가 보면 어느 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모든 초록색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언제나 감사하고 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